요즘 우리 사회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죠. 바로 정년 연장 문제입니다. 도대체 이게 누구를 위한 거고 또 누구한테는 아쉬운 소리인지 오늘 이 세대 간의 팽팽한 대결 제가 속 시원하게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. 자, 한번 보세요. 이 문제가 왜 이렇게 복잡하냐면요. 한쪽에서는 5060 세대에게 이게 생계를 이어갈 마지막 동아줄이라고 말합니다.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이제 막 사회에 나오려는 2030 청년들에게는 기회의 문을 쾅 닫아버리는 빗장이라고 하는 거죠. 한 세대에게는 당장에 먹고 사는 문제고 다른 세대에게는 미래가 걸린 문제인 셈입니다. 그러니까요, 이게 그냥 정책이 좋네, 나쁘네 하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. 한쪽은 나 좀 더 일해야 한다는 절박함, 다른 한쪽은 우리도 일할 자리가 필요하다는 희망, 이 두 마음이 정면으로 꽝 하고 부딪히는 그야말로 세대 간의 정면 대결인 겁니다. 자, 그럼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? 이 논쟁의 가장 근본적인 두려움은 바로 제로섬 게임이 아니냐는 겁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 파이는 정해져 있는데 한쪽이 더 많이 가져가면 다른 쪽은 덜 먹게 되는 것처럼 정말로 어르신들의 일자리가 늘어나면 그만큼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는 줄어들게 되는 걸까요? 꼭 그래야만 할까요? 여기서 양쪽 주장이 정말 팽팽하게 맞섭니다. 마치 창과 방패 같아요. 먼저 기업들 입장을 들어보면 아니 고참 직원분들 월급 계속 챙겨드리다 보면 새 사람 뽑을 돈이 어디 있냐는 거죠. 이게 바로 제로섬 논리입니다. 하지만 반대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. 아니다. 월급 받은 어르신들이 돈을 써야 경제가 돌고 그래야 새로운 일자리도 생기는 거다. 이건 다 같이 잘 살자는 상생의 논리죠. 근데 이게 단순히 신입사원을 뽑고 안 뽑고의 문제만이 아닙니다. 회사 안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데요. 바로 승진 정체입니다. 한번 상상해 보세요. 내가 열심히 일해서 과장, 부장으로 올라가야 하는데 윗분들이 5년 더 계시게 되면 그 자리가 안 나잖아요. 내가 쌩쌩 달려야 할 고속도로인데 앞에 차가 꽉 막혀서 옴짝달싹 못하는 그런 기분인 거죠. 그런데 말이죠. 이게 꼭 그렇게 비극적으로 끝날 이야기는 아니라고 합니다. 자,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나옵니다. 문제는 정년 연장이라는 제도 그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. 진짜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제도를 어떻게 설계하고 다듬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렇다면 이 갈등을 모두가 웃을 수 있는 상생의 길로 바꿀 방법은 없을까요? 있습니다. 전문가들이 마치 우리가 식당에서 세트 메뉴 시키듯이 이 문제도 단품으로 해결할 게 아니라 딱 맞는 3종 세트가 함께 가야 한다고 제안합니다. 이 3종 세트는요, 아주 균형이 잘 잡혀 있어요. 첫째는 청년들의 일자리를 지켜주고, 둘째는 어르신들께 새로운 길을 열어드리고, 셋째는 이 모든 걸 감당해야 하는 기업들을 든든하게 받쳐주는 겁니다. 자, 첫 번째 메뉴는 청년 채용 인센티브입니다. 아주 간단해요. 정부가 기업한테 확실한 당근을 주는 겁니다. 어르신들 계속 고용하시는 건 좋은데 대신 청년들도 꼭 뽑아주세요. 그러면 저희가 세금도 팍팍 깎아주고 돈도 보태드릴게요. 하고 말이죠. 이러면 기업이 고민할 필요가 좀 줄어들겠죠? 두 번째는 정말 지혜로운 방법인데요. 바로 직무 전환입니다. 평생 해오시던 힘든 일에서 한 걸음 물러나서 그동안 쌓은 노하우와 지혜를 후배들에게 전수하는 선생님이나 조언자 역할을 맡는 겁니다. 이렇게 되면 윗자리가 자연스럽게 생기니까 아까 말씀드린 승진 정체 문제도 스르르 풀릴 수 있겠죠?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아무래도 이 변화가 가장 힘들 수 있는 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지원입니다.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인건비 부담이 훨씬 크잖아요. 그래서 이런 곳에는 말 그대로 실탄을 지원해주는 거예요. 월급도 좀 보태주고 보험료도 깎아주고 그래야 사장님들이 이거 우리 회사도 이분들 다 안고 갈 수 있겠다 하고 힘을 낼 수 있으니까요. 이런 좋은 방법들이 그냥 상상 속의 이야기일까요? 아닙니다. 바로 우리 이웃나라, 우리보다 먼저 이 고민을 시작한 일본을 보면 아주 좋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. 일본의 지혜는 바로 속도 조절에 있었습니다. 한 번에 자, 오늘부터 65세까지 일하세요 하고 못 박은 게 아니에요. 무려 25년이라는 긴 시간에 걸쳐서 아주 천천히 부드럽게 접근했습니다. 특히 계속 고용이라는 똑똑한 방법을 썼는데요.
일단 60세 퇴직을 하되 회사가 원하면 다시 계약을 해서 65세까지 일할 수 있게 길을 열어준 겁니다. 대신 월급은 좀 현실적으로 조절하고요. 그러니까 큰 충격 없이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었던 거죠. 자, 그럼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 볼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진짜 핵심은 과연 무엇일까요? 결국 성공의 열쇠는 정년 연장이라는 열쇠 하나가 아니라는 겁니다. 임금 문제, 청년 일자리 문제, 이런 것들을 푸는 여러 개의 열쇠를 한 꾸러미로 묶어서 함께 써야만 이 굳게 닫힌 문이 열린다는 거죠. 하나만으로는 절대 안 되고 이 모든 것이 함께 가야만 합니다. 그러니까 이건 세대끼리 싸워서 누가 이기고 지는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. 어르신들의 풍부한 경험과 청년들의 힘찬 열정,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하면 잘 버무려서 우리 사회라는 더 맛있는 비빔밥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지혜를 모으는 과정인 거죠. 그래서 우리에게 던져진 진짜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. 과연 우리 사회는 어느 한쪽도 서운해하지 않고 모두가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런 멋진 시스템을 만들어낼 지혜와 용기가 있을까요?